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스타트업 TV 박준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함께 예비 창업 패키지 지금 하고 초기 창업 패키지 지금 사업 지원 기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되게 연락이 많이 왔어요.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계에서 쓰고 있는데 막히시는 분들, 그리고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계 쓰다가 막히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예비 창업 패키지랑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계서를 작성하는 방법들은 몇 가지 영상을 찍어 놓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마 작성법보다는 오늘은 이 사업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거기 선정 포인트나 여러분이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할게요. 그래서 먼저 좀 서론을 조금 약간 드리면, 개인적으로 저도 이 스타트업 분야에서 한 10년을 좀 넘게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알게 된 게, 한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입장에 스타트업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뭔가 사업 계획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플랜이죠. 그럼 하나의 사업 계획서는 나중에 접수가 되면 다양한 이런 심사위원들이 읽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심사위원들이 몇 가지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템이 선정이 되는 거 탈락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선정 기준과 평가에 대해서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보여집니다. 하나가 경쟁률입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낮을 경우 여러분의 합격률은 올라갑니다.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잘 썼냐. 그래서 이런 사업 계획서의 완성도입니다. 완성도가 높을수록 합격률도 올라가겠죠. 뭐 조금 더 하나, 두 개만 더 추가를 해볼게요. 그래서 하나를 더 추가하면 여러분이 실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스타트업이고 같은 창업 준비생이지만 어떤 분들은 어떤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했어요. 그럼 좀 더 실적이 좋거든요. 그러면 실적이 없는 분들보다 올라갈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 준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이면 준비를 많이 한 사람이 붙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머릿속에 아이디어만 있고, 어떤 분들은 그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서 뭐 시제품도 만들어 보고, 뭐 설문조사도 해보고, 이런 노력들을 했던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럼 같은 경우라면 준비도가 높은 사람들이 뽑겠죠. 그래서 경쟁률, 완성도, 실적, 준비성, 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생각보다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있는 거죠. 근데 뭐 내가 경쟁률은 모르겠고 실적도 예비 창업 패키지는 거의 다 없어요. 그리고 준비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사업 계획서를 열심히 써서 이 사업 계획서의 완성도를 올리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사업 계획서를 잘 못 쓰고 완성도가 낮으면 되게 탈락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준비들을 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이제 보면 많은 분들이 이 항목에 대한 내용을 채우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내 사업이 뽑히게 되는 그런 선정 포인트들을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쌓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죠. 심사나 평가라는 경우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정확히 모르실 수 있지만 머릿속으로 우리 같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실제로 사업을 해야 되는 하나의 투자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반대로. 그럼 많은 반대예요. 여러분이 투자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스타트업들이 여러분에게 저희 아이템에 1억만 투자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사업 계획서를 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진짜 돈이 1억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이 투자를 했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 내 돈을 다 날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되게 평가를 엄격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역으로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내 사업 계획서를 봤을 때 여러분이 되게 아까 말한 것처럼 실적도 있고 준비도도 있고 완성도도 높고 그런 분들을 뽑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에서 여러분이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사업계획서 쓰고 그쪽에서 보면 좀 더 완성도가 높은, 그 어떻게 보면은
사업 계획서에 항목을 쓰는 게 정말 중요한 건 아닌 거예요. 내가 항목은 정말 그 평가를 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만 쓰는 거고, 실제로는 저 사람에게 내가 1억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1억을 줘도 되겠다라는 뭔가 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확신이 필요하겠죠. 확신이. 여러분의 아이템은 될 수밖에 없고 내 아이템이 주면 확실하게 뭔가 그 이상을 뽑아줄 수 있다라는 뭔가 사람에게 확신을 심어줘야 되고, 그 확신이 투자자가 아니라 정보 사업은 심사위원에게 확신을 심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을 결과가 나오진 않은 상태지만 줄 수 있다면 아주 훌륭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계획서를 여러분이 쓰는 게 매우 바람직한 부분이 돼요. 그래서 뭐 사업 계획서 항목을 띄워놓긴 했지만 실제로 항목별로 설명하기보다 제일 중요한 여러분들이 몇 가지 여러분이 사업 계획서에 성공 포인트, 저희 사업에 1억을 투자하시면 저는 이렇게 해서 성공을 시킬 수 있습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필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 성공 포인트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 기억나는 것만 한번 제가 적어보죠. 첫 번째, 저는 유능한 기술자고 엔지니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높은 수준의 아주 기술적으로 에러도 별로 없고 고장도 별로 안 나고 생각보다 기술 수준이 높은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성공 포인트가 하나가 될 수 있죠. 왜? 기술자가 아닌 사람은 이걸 못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이 만든 게 상당히 높은 수준, 최고 수준의 기술을 만들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증빙을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가 개발 방법론 같은 거 또 적어주고, 본인이 이력이나 포트폴리오 같은 것도 넣어주고, 그렇죠? 아니면 가능하면 관련된 시제품을 만들어서 시연했던 사진 같은 거를 넣어줄 수도 있고, 설계 도면 같은 걸 넣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기술자로서 저런 분은 기술력이 좋으니까 저 아이템은 성공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기술이 아닌 또 다른 성공의 포인트를 한번 좀 생각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나는 옛날에 판매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막 영업왕에도 뽑혔어요. 그래서 내가 기술은 없지만 어떤 제품을 줘도 잘 팔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판매했던 뭔가 이런 실적들, 또 판매를 현재까지 하기 위해서 뭐 6개월 전부터 뭐 네이버 스토어팜도 했었고, 관련된 쇼핑몰 교육도 들었고, 뭐 물건을 소싱했던 경험도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저분이 제품을 잘 만들지 모르겠지만 제품만 만들면 판매하니까 실패하진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들 수가 있죠. 반대로 여러분이 뭔가 투자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해서 현재 지금 투자를 협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투자자를 만나서 어느 정도 그 가능성 있는 협상 테이블까지 올라가는 것도 생각보다 많은 노력과 공이 들어가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도 되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 대회에 내가 몇 번 나갔고, 비록 뭐 투자는 못 받았을지언정 관련돼서 몇 명이 투자자인 엑셀러레이터나 벤처 캐피탈 아니면 우리 엔젤 투자자분을 알고 계시고, 그런 것도 여기서 이런 포인트가 될 수가 있죠. 또 어떤 포인트를 해볼까요? 네 번째 하나만 해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화장품을 하는데, 화장품은 남성보다 아무래도 여성이 더 잘 알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이쪽 관련해서 뭐 인플루엔서야. 그러면은 훨씬 더 물건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인플루엔서니까 판매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죠. 아니면 여러분이 이 제품이 그 진짜 진성 고객인 거예요. 그래서 매니아야. 그래서 이쪽 시장을 너무나 잘 알아. 그런 부분도 한 분야에 대해서 즐기는 사람이잖아요. 원래 그쪽에 관심이 많았고, 그럼 이런 분이 붙죠. 근데 반대로 어떤 분이 똑같은 화장품을 갖고 왔지만 화장품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어느 날 자다가 아이디어가 난 거야. 그러면 이 매니아보다도 깊은 이해도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내가 이걸 매니아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런 하나의 성공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사업에서 이런 사업 계획서를 여러분이 쓰실 때 몇 가지 포인트들을 짚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설령 그분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탈락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충분히 뽑히면 이 사업을 잘할 수 있어요라고 여러분은 반드시 주장을 해야 되고 그 주장에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주장과 근거가 있는 포인트가 한 개에서 세 개 정도가 있다면 여러분 입장에서 좋은 사업 계획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약점이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왜? 약점이 너무 많으면 우리가 이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 공문해 보셔도 알겠지만 요 항목별로 최저 점수를 기록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 항목의 최저 점수 이하면 꽈락인 거죠. 그래서 꽈락은 탈락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굳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사업에 약점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업은 되게 실패를 하고 약점은 어떻게든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어 생각할 때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사업에서 진짜 관리가 잘 안 된다던가 뭔가 약점이 생기면 밑 빠진 독이 생기면 그동안 벌었던 돈이 다 날아가는 이유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업 계획서는 이거예요. 제가 잘하는 부분은 성공 포인트로 명확하게 알려주고 근거 있게 얘기를 해서 심사위원에게 어필을 하고 약점인 부분 같은 경우는 숨겨야 할까요? 약점인 부분은 숨기기보다는 가능하면 솔직하게 인정하자. 네.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제일 좋죠. 어느 정도 약점은 솔직하게 인정을 하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써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도 우리가 축구 같은 걸로 보면 공격과 수비 밸런스가 있습니다. 너무 이제 그 수비만 해요. 약점 없게만 쓰는 거야. 그러면 저 회사가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안 들어요. 그러면 뽑아주기가 어렵겠죠. 뭐 탈락이 쉽게 탈락하진 않겠지만 떨어지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월드컵 가서 무승부만 한다고 하면 되겠냐 이거죠. 그건 아니죠. 근데 반대로 어떤 데는 한 8골 넣을 수 있어요. 근데 10골 먹어요. 수비가 안 돼서. 그렇게 약점이 많으면 또 탈락하기가 좋죠. 그리고 뽑힌다는 가능성은 골을 몇 골 넣을 수 있냐 생각하면 돼요. 내가 요러요러한 게 장점이다. 그래서 이 경기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확신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를 한번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고 몇 가지 약점적인 부분에서 보완하시면 좋을 점 그리고 장점적인 부분에 써주면 좋을 파트들을 몇 가지 리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서에 좋은 가이드를 좀 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업 계획서 보면 현황이네 현황 써야지 요약해야지 동기 쓰라고 동기 써야지 항목만 보고 쓰려고 해. 근데 그렇게 되면 선정되는 포인트도 없고 여러분이 그 약점에 대한 보완 내용을 명시하지 않으면 그게 그대로 탈락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사업에서 뭐든지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술력이 있는 사람은 판매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고 판매 능력이 있는 사람은 기술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수 밸런스를 생각하고 내가 판매 능력이 없지만 엔지니어일수록 어떻게 이걸 팔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해서 사업 계획서에 보완을 많이 해야 돼. 반대로 판매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기술 개발하면 제품이 잘 나올지 본인이 스터디를 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능력은 강조하되 반대편에 있는 자기의 약점은 어떻게 보완할 건지 쓴다면 좋은 사업 계획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반 현황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일반 현황을 보시면 대표자 아이템명 등에서 써 있고 세부 정보를 써 있어요. 그러면은 요 일반 현황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창업 아이템 목차 이렇게 써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여기까지는 요약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요약서 파트는 한눈에 이 아이템을 쉽게 이해하고 이 아이템을 뽑아줄지 말지가 이 요약서만 보고도 어느 정도 판별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약서는 일목요연하게 내 아이템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잘 써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아이템의 핵심이 뭔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은 요약서를 가장 마지막에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쓸 줄 아시는 분들은 먼저 써서 여기서 개요를 잡고 나머지 내용들을 더 풀어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훈련이 안 돼 있는 분들은 일단 풀어 쓰고 나중에 요약해보고 안 이쁘면 다시 좀 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원래는 요약을부터 해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왜? 이 요약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뽑혀야 되는 이유, 그래서 내 사업이 성공 포인트가 명확하게 기재가 돼 있고 반대로 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그런 약점에 대한 보완이 같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간단한 근거 자료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요약이 성립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것들을 늘렸으면 요 다음에 있는 항목인 1번인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비 창업 패키지든 초기 창업 패키지든 전혀 그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예비 창업 패키지와 초기 창업 패키지가 달라지는 부분들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초기 창업 패키지 영상에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을 써라라고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죠. 일단 예비 창업 패키지는 내용을 쓰시는 게 어렵진 않아요. 보시면 본문 5페이지 내외라고 써 있으니까 한 5페이지까지 써라라고 볼 수 있어요. 일반 현황을 제외하고 5페이지 쓰고 증빙서류는 제한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파란색은 삭제하라고 있으니까 나중에 삭제하시면 되고 검정색 글씨로 가능하면 쓴다. 그리고 목차량표는 변경하지 마라. 그리고 해당 사항이 없으면 그냥 빈칸으로 냅둬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은 정확히 지켜주신 게 좋아요. 그럼 나중에 사업계 쓸 때 확인하셨으면 지웁니다. 이렇게 지우고 여기도 파란색 돼 있죠? 이런 것도 나중에 이렇게 지워줍니다. 이렇게 지워주시고 일반 분야, 특화 분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나중에 이게 체크하시면 되고 아이템명 작성하시고 요 앞에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성명, 팀 구성이 있으면 팀원을 적고 있으면 아무리 좀 더 좋죠. 근데 팀원 구성을 하면 반드시 의무 채용도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요약 아이템에서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창업 아이템이 소개예요. 그래서 창업 아이템을 짧게 한 3-4줄 정도로 이렇게 작성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창업 아이템이 차별성, 그리고 국내의 목표 시장, 뭐 이미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지 부분은 여러분이 조금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템이 뭔지에 대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으면 그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작업을 도식화라고 하는데 실은 좋은 이미지 하나가 선정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미지를 만들기 쉬운 게 제품이죠. 제품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의 이미지를 넣을 수 있을까요? 디자인을 할 수도 있죠. 제품 디자인 파일 넣을 수 있고 3D 모델링 파일 넣을 수도 있고 도면을 넣을 수도 있고 기구 설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파트리스트 같은 거를 넣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실제로 시제품을 만든 게 있으면 이런 시제품 사진을 아예 그냥 사진을 넣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제품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게 많으니까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가 조금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보통 비즈니스 모델이나 뭐 소프트웨어 구성도 아니면 사용자 UX나 UI 같은 거를 이렇게 화면으로 구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고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이런 도식화 작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구성도에 대해서 그냥 텍스트로 써진 거 말고 그림으로 구성된 자료들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포인트들을 하나씩 놓고 보겠습니다. 요약 부분은 일단 넘어가고 볼게요. 문제인식이라고 볼게요. 창업 아이템이 개발 동기, 내가 이 아이템을 개발하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써 있는데 밑에 보면 실은 1-1하고 1-2는 매우 비슷해요. 그래서 굳이 이게 안 나눠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다 써 있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분리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창업을 했을 때 우리가 내부적으로 당신은 왜 창업을 하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또 반면에 외부적으로
아이템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런 아이템이 국내든 세계엔 없다. 이런 아이템 나오면 대박이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찍고 있지만 지금 이 영상을 찍으려면 여기서 카메라가 있고 여기에 마이크가 있고 모니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요걸 감안할 수 있는 PC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많이 필요한데 여러분이 정말 좋은 장비를 만들어서 이렇게 생긴 그냥 하나의 장비를 만들면 여러 개 필요 없이도 한 번에 영상을 찍을 수 있다. 이런 제품을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은 상당히 좋겠죠. 왜냐면은 저도 지금 여기서 모니터 2개, PC, 카메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쪽에서 전원을 한 4개인가 쓰고 있어요. 근데 하나의 거에서 쓰면 전원 1개만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멀티탭 하나로도 가능하고 심지어 이게 뭐 보조 배터리로 가능할 수도 있죠. 뭐 그런 내용들이죠. 이런 게 아마 어떻게 보면은 이런 필요성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이런 제품을 만든다고 하면 개발 동기는 뭡니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이렇게 영상을 찍는 유튜버들이나 크리에이터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들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는데 이 크리에이터들이 장비를 만들고 영상을 준비하고 이런 게 상당히 어렵다. 그런 내용들을 좀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하게 되었다. 라고 쓰면 어느 정도 개발 동기가 되겠죠. 그 창업 아이템의 목적 필요성으로 가게 되면 야 기존에 장비 4개 사야 되고 전원 4개 꼽아야 돼. 근데 나는 장비 하나에 전원 1개만 뽑으면 게임 끝나. 심지어 요 하나도 보조 배터리로도 쓸 수 있어. 보조 배터리만 꽂아도 영상 찍을 수 있어. 그럼 엄청 좋겠죠?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면 그런 부분이 필요성이 되죠. 멀티탭 4개 쓸 필요 없다. 전원 하나면 된다. 보조 배터리 있어서 야외에서도 쓸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필요성이 나오게 되죠. 첫 번째로 여러분이 좀 사업 계획서를 잘 써야 되는 부분은 요 1-2번이라고 좀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요 1-2번은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 가지 상관관계만 좀 얘기를 드릴게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쓰기보다는 큰 포인트니까 여러분의 아이템이 정말 필요한 아이템이면 필요성이 높아요. 그러면 반드시 구매할 사람이 생겨요. 그죠? 한마디로 고객이 명확하다는 거죠. 고객이 명확하니까 제품만 좋으면 구매가 이루어지겠죠. 구매가 이루어지면은 뭐 크게 문제가 없으면 매출이 생길 거고 그러면 사업이 성공률이 올라가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명확할수록 여러분이 사업 고객도 명확해지고 그 고객이 충분히 있으면 여러분이 사업이 성공률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필요성 잘 써야 되죠. 대표적인 경우가 코로나 백신이죠. 코로나 백신만 나오면 반드시 구매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공률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여러분이 사업 아이템이 필요성이 백신과도 같은 거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필요한지를 잘 찾아서 쓰면은 이 사업은 정말 필요한 거구나.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매출도 잘 나오는구나. 그럼 뽑아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1-2 중요하게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2-1번의 창업 아이템이 개발 사업화 전략. 어떻게 보면은 가장 평가 때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제일 창업한다 그러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 너 창업 아이템 뭐니?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아이템이 뭐예요? 라는 질문이 요거예요. 창업 아이템이 개발 사업화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요약에도 아이템 소개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내 아이템을 쉽게 소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눈에 이해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템 소개할 때는 여러분이 글씨로 쓰지 마시고 이미지나 그림을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바람직해요. 그래서 한눈에 내 아이템이 명확해야 돼요. 그러면 아이템이 명확하면 그 아이템이 정말 필요성도 있고 아이템이 한눈에 명확하게 들어와. 그럼 이런 거는 사줄 수 있겠다 생각 들 수 있죠. 그래서 요 2-1번과 필요성만 잘 써도 다른 부분을 좀 못 써도 아직 창업을 처음 하는 스타트업이가 못 쓸 수도 있어. 그래도 상식에 의해서 뽑힐 가능성이 생겨요. 그래서 2-1번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1번 쪽을 쓸 때 여러분이 나중에 쓸 때는 평가 항목 쪽에서 보면 이제 좀 독창성 이렇게 보기도 해요. 이 아이템이 기존 제품과 다르게 뭔가 유니크하고 특별한 부분이 뭐냐. 그리고 이 아이템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써주는 거죠. 그리고 제작 소요 기간 및 방법이라고 써 있는데 제작 방법을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작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 모르고 있으면 이것도 좀 탈락 사유가 되긴 해요. 그래서 내 아이템은 뭘로 만들 건지, 소재는 뭘로 할 거고, 그 안에 부품은 몇 개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돼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쉽고 명료하게 내 아이템을 써주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만들 건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좀 써주게 되면 뛰어나게 좋은 방법이 됩니다. 내가 내 아이템을 외주 개발에서 맡길 거야 라고 한마디로 쓰게 되면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말로 제가 10년 동안 창업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게 외주 개발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외주 개발하면서 사기당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아요. 근데 이 외주 개발하면서 사기당하거나 사기당했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제대로 품질이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외주 개발을 맡길 때 너무 의뢰자가 모르면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주 개발 단계에서 정말 그 피해를 많이 보고 사업을 접는 분도 되게 많이 있어요. 정말 어렵게 지원금을 받았는데도 개발 단계에서 망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디 가서 좀 자기가 왜 외주 개발에 실패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디 가서 좀 실패했다 그러면 또 그렇잖아요. 또 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복구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외주 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제작을 하고 어떤 게 현명한 건지 대해서 제대로 그 실패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잘 조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되게 국가적인 문제인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잘 안 돼 있고 내용이 안 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잘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반드시 일어나고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아이템은 이거고 외주 맡기면 개발됩니다라고 쓰면은 야 이거는 구체적인 제작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창업자가 이해도가 없잖아요. 그럼 탈락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외주 방법을 모르면 잘못된 방법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 이런 개발 쪽에 이해도가 낮은 약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엔지니어 출신들은 잘 쓸 거예요. 개발 방법 아쉽네. 근데 아이디어가 있고 사업을 잘하는 분들, 즉 개발 능력이 없는 분들은 이런 제작 방법 쪽은 약점 보완을 위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개발회사랑 미팅 같은 거에서 그런 방법이나 이런 부분을 공부를 해서라도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에 써 있는 부분들은 가이드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안 써도 상관이 없지만 쓸 수 있으면 쓰는 게 좋다라고 좀 볼 수 있죠. 이런 보안 포인트들이 들어가게 되고, 추진 일정 같은 경우는 쭉 생각나는 대로 쓰시면 되고, 가능하면 꼼꼼히 쓰면 좋겠다. 그 2-2번에 창업 아이템이 시장 분석 및 경쟁력 확보 방안이라고 써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거에서 이쪽에서의 핵심은 요 내용이에요. 차별화 전략 등을 기재라고 써 있죠. 그리고 경쟁사와의 비교 이런 거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적당히 넘기시면 안 되는 부분이 요 차별성입니다. 차별화 전략입니다. 그래서 요 차별화 전략은 경쟁사보다 여러분이 뭐라도 한 개에서 두 개 이상, 두 개 정도, 최소한 한 개 이상은 뭔가 특별히 잘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표 같은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경쟁사 분석이라고 치면 인터넷에 표 많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 같은 것도 그려서 분석을 해주고 여러분이 한 개라도 이거보다 좀 잘 나가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귀사이 아이템은 경쟁사보다 뭐가 차별화가 어떤 부분에서 차별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앞서서 2-1에 제가 독창성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독창성 부분, 여러분이 아이템이 독창적인 부분이 실제로 경쟁사에 없다면 우리는 그게 차별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쟁사가 못하는 부분 중에 여러분이 한 가지 이상을 찾아내서 여러분이 잘하는 부분을 만들게 되면 좋은 차별화 전략이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을 찾기 위해서 시장 조사도 해야 되고 아이디어도 많이 내야 돼요. 내가 현재 만든 아이템이 그런 부분의 차별성이 충분히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탈락 가능성이 또 그만큼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 여기서 독창성, 그리고 외주 맡기시는 분들은 제작 방법,
그리고 차별성 이쪽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성장 전략이에요. 성장 전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사업비에 대해서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비가 현실적으로 맞아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비현실적으로 쓰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사업비가 뭐 1억 원인데 뭐 직원 월급이 한 달에 연봉 2천만 원, 월 2천에 5개월 줘서 1억 쓸게요. 이런 건 되게 비현실적이잖아요.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에요. 최대한 현실적으로 맞춰서 알차게 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여기 받아서 1억 받아가지고 특허 1억 원어치 낼 거예요. 이런 것도 비현실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창업자금은 지원을 받아서 제품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물건을 팔아서 매출을 내라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지식재산권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시제품도 만들어야 되고 중간에 회사 설립도 해야 되고 회사 설립했으면 직원도 채용해야 되고 물건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준비까지 해야 되는 게 결국 이 사업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사업비가 골고루 들어간 게 좋지 한쪽만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는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못 쓰게 되면 여러분이 약점이 됩니다. 그리고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이라고 써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쓸 때 내 사업에서 아이고 제가 잘못 눌렀네요. 이렇게죠. 여러분이 제품 개발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제품은 양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판매를 해서 매출이 날 때까지 구간이 있죠. 그래서 개발할 때는 뭐 2억 정도가 들고 양산할 때는 1억 정도가 들고 판매할 때 1억 정도 든다. 그래서 총 4억 원이 든다고 합시다. 너무 1억 할게요. 개발할 때 1억, 양산 1억, 판매 1억. 그럼 3억이 들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정부에서 1억 받은 걸로 조달하면 자, 요거 2억 어떻게 조달할래? 요거에 대한 내용을 요 앞에서 써주시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뭐 투자 유치를 뭐 1억 원을 받겠다. 그리고 뭐 정부에서 하는 융자나 다른 지원금을 1억 원을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은 사업화에서 매출이 일어나서 여러분이 굳이 지원금이 필요가 없을 때까지에 들어간 전체 비용을 생각을 하고 거기서 정부 지원금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다가 요 파트 정부 지원금에 해당하는 파트는 요 파트 쪽 여기 사업화 집행계획 이쪽에 정부 지원금 부분을 써주시는 거고 정부 지원금에 초과하는 부분들 양산이나 초기 판매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들은 이쪽에서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짧게 써줍니다. 그렇게 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몇 가지 포인트가 나오죠. 필요성이 명확할수록 좋고 가능하면 여러분의 아이템이 독창성이 있는 부분을 쉽고 명료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이거를 경쟁사랑 비교를 해라. 그리고 경쟁사가 못하는 약점이 있지만 여러분이 잘하는 독창성 부분이 있을 때 우리는 이거를 차별성이 있다고 본다라고 하죠. 이런 부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한 가지의 전체적인 프레임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또 한 가지 프레임이 여기서 나옵니다. 실은 차별성이 별로 없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컨텐츠나 캐릭터 같은 경우는 차별성을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아이템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차별성이나 독창성은 별로 없는데요. 판매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돼요. 왜? 벌써 이 물건 나오려면 살 사람들이 줄을 섰고 이거 나오면 사주겠다고 사람들이 뭐 구매 의향서라던가 약정서 같은 것도 받았어요. 그럼 업체에 사람들 명함도 받고 뭔가 아니면 내가 이 분야 업체에서 이미 판매처 한 100개 갖고 있어. 그래서 만들어서 보내기만 하면 다 팔려. 이 사람들하고 미팅했던 자료나 뭐 물건 있으면 보내주세요 하는 뭐 여러 가지 근거 자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사업은 개발해서 될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매출이 나와야 돼요. 사업의 최종 결과물은 매출액이고 이 매출액이 비용보다 더 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윤이 남아야 되죠. 결국에는 충분히 이윤을 창출할 수 있어야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매출액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게 요 3-2입니다. 그래서 내수 시장이라고 하는 건 국내죠. 국내에서는 내가 어떻게 매출을 만들 거고 해외 수출에서는 어떻게 내가 매출을 만들 건지
그래서 이 매출이라는 최종 사업의 결과물 부분을 아주 열심히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2 부분은 매출이 날 부분을 써야 돼.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잘 써야 돼요. 매출이 나려고 하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수익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해서 이 제품은 판매 가격이 얼마다 라고 써주는 거죠. 아까 말했던 그 장비가 판매 가격은 뭐 20만 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얘기해 주죠. 판매 가격 20만 원이면 내가 이거 1년에 1000대 팔게. 그러면 얼마예요? 매출이 2억 원인가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내 거는 50만 원이야. 그리고 50만 원인데 1년에 2000대 팔 수 있어. 그러면 10억 원이죠. 이런 걸 여러분이 잘 추산해야 돼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여기서 지원금을 1억을 받았잖아요. 근데 1억을 받았는데 이거 만들어서 팔면은 매출 1억 나온다 생각하면은 그러면 1억 지원해서 1억 매출 나오면은 그냥 뭐 0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돈 들인 거 그대로 이제 복구하면 다행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별로 선정이 안 될 수 있죠. 1억 정도 지원받았으면 이런 10억 매출 정도쯤 가면 좋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큰 그림을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시장을 진출할지 크게 생각하는 마인드도 필요합니다. 너무 작게 치는 사업이라는 게 작은 거 하나부터 해서 올라가는 거지만 여기서는 향후 2-3년 후에 내가 잘 됐을 때를 그려서 쓰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장은 크게 그려라. 근데 그냥 무식하게 크게 그리는 게 아니라 그 근거 그리고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 올라가는 그런 하나의 전략들을 표라던가 아니면 그런 근거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3-2번에서 매출이 날 수 있다는 것들 열심히 써야 된다는 부분을 얘기할 수가 있고 의외로 중요한 포인트가 이 4-1번입니다. 4-1번에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 역량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대표자는 대단히 중요해요. 팀원보다 더 중요한 게 대표자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 칸 나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한 줄 쓰면 안 돼요. 한 칸 나와 있어서 한 줄 쓰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나 떨어뜨려 주세요라는 얘기랑 동일합니다. 왜? 이런 게 있습니다. 스타트업 쪽에서 나오는 명언이 이런 게 있어요. 창업 기업은 대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도 30% 이상이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말이 좋아 30%지 실제로는 60% 이상일 겁니다. 왜? 창업 기업이 뭐가 좋아서 사람들이 와서 일해요. 매출도 안 나오고 돈도 없고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저도 많은 분들 그 직원들 채용하고 그렇지만 지금 뭐 같이 그 저와 같이 이제 있어주는 고마운 직원들도 한 4명 정도 있지만 실제로 스타트업에 있을 만한 기업들은 별로 없어요. 불안도 하고 수익도 별로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대표자가 많은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직원들이 생각보다 팀원이 있어도 금방 퇴사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남는 사람은 대표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대표자의 역량은 정말 중요합니다. 힘들어갈 때 대표자가 꿈과 열정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여기서는 뭘 해야 돼요? 잘난 척 해야 돼요. 나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나 이러이러한 점에서 능력 있다고. 그래서 못하는 부분보다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근거치를 모아서 쓰시라는 거죠. 아까처럼 입상 실적 같은 게 있으면 좋고 없으면 회사의 이력이라던가 아니면 여러분이 만들었던 제품 같은 걸 소개한다든지 뭐라도 찾아서 써야 돼. 그래서 요 대표자 역량은 정말 중요하더라라는 내용을 할 수가 있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대표자가 뭐 스카이캐슬 출신이야, 대표자가 대기업 출신이야 이런 분들이 되게 서류 합격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좀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 기본적으로 양력이 좋으니까 그 역량도 높다고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서 내가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렇게 학력이 좋지도 않고 경력이 많이 뛰어나지도 않은데 어떻게 해요? 그럼 난 사업 접으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학력이 높은 분들이 서류 붙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학력이 낮은 분들은 노력을 해서 여기에 붙여줘야 됩니다. 어떤 노력을 하면 될까? 아까처럼 특허 출원도 하고 제품도 만들고 뭐 미리 만들어 본다든지 그리고 창업 수업 같은 거 열심히 들은 것도 도움도 될 수 있죠. 내가 남들보다 창업 교육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제품 개발 같은 교육도 많이 들었고 교육을 많이 들은 것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뭐 대회에 나가서 입상한 것도 있으면 도움이 되고 디자이너 분들 같은 경우 포트폴리오 하는 것도 도움이 되죠. 뭐라도 도움이 되는 걸 넣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내용을 할 수가 있어요. 팀원이 대표자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있으면 적는 게 좋겠죠. 그리고 같이 도와줄 수 있는 파트너나 인력도 있으면 작성을 합니다. 이 정도 쓰면은 여러분은 원래 페이지가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자료를 쓰게 되는데 이 참고 자료에는 중요한 내용들을 좀 더 넣으면 좋겠고 가점 자료들이 있죠. 그래서 5페이지 제한 때문에 못 썼던 내용들, 뭐 설계 도면이라든지 옛날에 설문조사 했던 건지 아니면 팀원들과 아이디어 했던 노트들 모두 좋아요. 그래서 많이들 넣어서 내가 열심히 창업 준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도록 합시다. 그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쓰고 여기 있는 포인트들을 마지막에 이 요약 부분에 넣는 거죠. 그래서 이 차별성은 정말 중요하다. 내 아이디어는 어떤 아이템인데 경쟁사 제품보다 성능이 2배 좋다. 그런 것들을 차별성에서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설명은 안 드렸지만 요 국내 목표 시장이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시장이 100억짜리 시장이 있고 시장이 1000억짜리 시장이 있어. 여러분은 이 시장에서 1%의 점유할 거야. 시장이 100억짜리인데 점점점 줄어드는 시장이 있어요. 그러면 매출 10%라고 할게요. 매출 10% 찍으면 10억이죠. 시장이 1000억인데 점점점 성장하는 시장이 있어요. 매출 1%만 해도 10억이죠.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의 아이템은 성장하고 있는 시장, 그리고 규모가 큰 시장, 이런 시장의 아이템일수록 성장 가능성도 높고 그게 되겠죠.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시장이 창업 시장인데 참 성장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창업 기업 중에서 민간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관공서 주도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같은 민간 기업들이 솔직히 거의 없고 생겨도 금방 망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이쪽에서 선정되기 더 어려운 분야 아닌가 싶어요. 반대로 뭐 다이어트라던가 요즘에 그런 쪽 어떻습니까? 엄청 시장 크잖아요. 아니면 이제 앱이나 이런 데는 시장 훨씬 크잖아요. 이런 쪽으로 가면은 훨씬 좋죠.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소신껏 내가 이 아이템이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면 뭐 약점이라고 하더라도 있는 대로 기재를 하면 됩니다. 근데 혹시 내가 시장이 크고 있고 좋은 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는 판매 전략이라고 봐요. 아무리 시장이 크더라도 매출을 제대로 낼 수 없으면 성공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의 아이템이 구체적으로 뭔지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경쟁사랑 한 가지라도 차별성이 있으면 반드시 그 고객이 살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팔 건지만 나오면 머릿속에 이 아이템은 팔릴 수 있을 만큼 경쟁력 있는 아이템이고 한 매출도 한 2, 3년 후에 10억 찍을 수 있으면 뭐 1억 투자해서 10억 찍는 기업이면 뽑아줄만 하네. 이런 생각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런 사업 계획서는 뭔가 평가를 위한 그런 요소들이 심어져 있고 여러분이 그런 요소에서 명확하게 내 아이템의 성공 포인트들을 차별성적인 부분이든 필요성적인 부분이든 판매가 가능하다는 부분이든 제품을 잘 만들 수 있다는 부분이고 대표자가 능력 있다는 부분 그 몇 가지 항목을 이미 이 사업 계획서 안에 심어져 있는 거야. 그런 부분은 열심히 써야 돼. 근데 내가 그런 부분에 해당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비록 해당이 안 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약점을 보완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이 기재가 된다면 참 밸런스 있고 공수 밸런스 있는 그런 좋은 사업 계획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번 제가 금년에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했을 때는 되게 빨리 쓰는 법을 한번 해봤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빨리 쓰는 게 아니라 진짜 좀 못 써도 좋아요. 서툴어도 돼요. 하지만 내가 뽑혀야 되는 거는 확실하게 어필을 하고 여러분이 못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되 어떻게 보완할지 그렇게 쓴다면 이런 서툰 사업계획서가 이 항목별로 가득가득 잘 쓴 사업계획서보다 꽉 채운 사업계획서보다 실은 훨씬 성장률이 높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듯이 사업도 다 완벽할 수가 없어. 하지만 내 아이템이 어떤 부분이 성공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나를 뽑아달라고 어필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 된다고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훈련을 여러분이 잘 한번 이번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경쟁이 치열할수록 그런 포인트들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제가 예비 창업 패키지를 가져왔지만 초기 창업 패키지에 대한 내용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오늘 한 부분은 예비 창업 패키지에 대한 내용이고, 이디어서 제가 초기 창업 패키지 영상도 올릴 텐데 그거는 이 일반 설명 말고 예비 창업 패키지와 다른 부분들만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접수 기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힘내서 잘 작성을 하시면 좋겠고요. 저도 여러분들이 혹시 또 궁금한 것들 있거나 하시면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대로 좀 힘을 내겠습니다. 아무튼 요즘 사업계에서 쓰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